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학습지 10번을 함께 볼 겁니다. 교과서는 28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2시간 동안 소설 동백꽃을 읽어보았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참여했다면 교과서에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뽑았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소설 동백꽃의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정리하고 나면 선생님과 함께 소설의 구성 단계에 대해 살짝 배워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총 5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발단과 전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을 위한 하부루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진으로 나중에 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려와서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된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정리할 때 내가 고른 단어가 아니라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다른 친구가 이미 골라놓은 핵심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 친구가 고른 단어가 예를 들어서 나, 수탉, 그 다음 점순이라고 하면 이 단어 3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한번 참고해 보실게요. 여기에 보시면 해당하는 쪽수의 핵심 단어 모두를 활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28쪽의 핵심 단어를 예를 들어서 2학년 7반 1번 손경아가 나, 수탉, 점순이라고 3가지를 골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내가 친구의 단어를 골라왔을 때 3가지 단어 모두를 활용하여 해당 쪽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단어의 순서는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28쪽, 29쪽, 30쪽부터 넘어가서 마지막 39쪽에서 40쪽까지 친구들의 단어를 골라와서 그 단어를 바탕으로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한 줄 요약을 다 끝낸 다음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설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 보았나요? 자, 요약이 끝났으면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소설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구성 단계에 따라서 동백꽃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 거예요. 오늘은 전체 중에서 발단과 전개에 대해서만 정리해 볼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소설의 구성 단계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라는 말 중에서 구성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설 전반적으로 얽혀 있는 짜임새를 얘기해요. 어디에 누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와 있는 어디, 누구, 그리고 이야기라는 것은 아래쪽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시 말해 어느 배경에서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인물의 행동과 성격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을 이어서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가와 연관이 됩니다. 여기 나타났던 인물, 사건, 배경을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했어요. 인물, 사건, 배경을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등장시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러한 소설 구성은 5단계로 나눌 때가 많습니다. 5단계가 아니라 3단계거나 4단계일 때도 있는데요. 보통 기본 단계는 5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발단이라고 부릅니다. 발단은 소설 제일 처음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발단 부분에서는 어떠한 인물이 드러날 것인지 앞으로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건의 실마리도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때 실마리라고 하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라기보다는 이런 사건이 드러나네 라는 맛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이 시작되고 나서 발단이 끝난 다음에는 전개가 나타납니다. 이제 전개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들의 성격 아니면은 상황 같은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갈등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떠한 지점에서 인물이 사회 혹은 인물들과 대립하는지와 같은 갈등이 전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전개에서 시작된 갈등은 위기에 넘어오면 조금 더 심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이 커지고 갈등이 조금 더 심각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면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와 같은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위기 단계에서 조성된 긴장감은 절정에 오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갈등의 최고조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갈등이 가장 심각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완전히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건 해결의 직전이기도 합니다. 결말로 넘어오면 이러한 사건이나 갈등이 마무리되고 갈등이 끝이 나는 해소 단계가 됩니다. 이때 인물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갈등이 해소되면서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좀 정리되고 인물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라 하면 그러한 대립이 조금 사라지는 시기가 바로 결말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 이렇게 5단계로 소설은 구성됩니다. 학습지 뒤로 넘어와 보면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빈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따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소설을 해설해주는 영상을 살펴보면 그 영상을 꼼꼼하게 이해했을 때 여기에 있는 빈칸들 여러분들이 직접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쪽에 나타나 있는 빈칸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소설 해설 강의를 보고 해설 강의까지 마친 다음에는 오늘의 하브루타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줄 요약한 줄거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진으로 올리는 것이 힘들다면 그냥 글로 작성해 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신선한 하브루타 작성해서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10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 설명이 끝나고 나서는 교과서를 펼쳐서 교과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